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산업혁명의 과정이 계속 바뀌죠. 지금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 제 영상 첫 번째 영상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이죠.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창세기 블록이 생성이 된 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에서 아무런 중재자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디지털과 디지털. 지금의 형태는 어쨌든 3차 산업혁명. 지금까지는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에서 특정 중재자나 중재소가 있었죠. 미들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미들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에서 중재자가 사라진다는 건 결국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2차 산업혁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왜 비트코인, XRP 이야기를 제가 주구장창 하는지, 그 내막, 그 진실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누가 뭐래도 증기기관차와 컨베이너 벨트죠. 산업혁명, 돈을 버는 도구가 바뀌고 있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기기관차가 출현을 하고 컨베이너 벨트가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죠. 맞죠? 그 대신 일은 점점 간소화됐고, 그리고 공장주들, 제품을 찍어 만드는 회사의 대표들은 떼돈을 벌었죠. 근데 노동자들은 점점 사라졌고, 기업의 오너들이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쓰는 곳을 찾았겠죠. 노동을 하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제 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양산이 됐죠. 생겨났다는 거죠. 어쨌든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다. 이때도 2차 산업혁명일 때도 그들은 항상 일자리가 부족했다. 맞죠? 사람이 사람에게 물건을 건넸던 시대에서 이제 사람이 기계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일을 합니다. 이게 2차 산업혁명.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어떤 시기였을까요? 자, 이게 지금 3차 산업혁명이죠. 사람과 기계가 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계와 기계가 소통을 하죠. 그렇죠? 기계끼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누군가 중재를 하고 있죠. 지금 사람이 누군가는 컨트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잘 하게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기계가 일을 하다가 기계와 기계가 일을 하니까 또 많은 직군들이 사라집니다.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에서 중재자가 있습니다. 중재자.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에서 뭘 없앴습니까? 중재자를 사라지게 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는 이분이겠죠. 기계를 컨트롤하는. 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무섭게 변해가고 있죠. 이제 기계와 기계를 중재했던 사람도 사라지고 있다. 기계와 기계끼리의 컨트롤을 기계가 하려고 한다. 이게 뭐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일의 시작일은 비트코인의 창세기 블록이 생성이 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점점 사람이 사라진다. 중재자들이 사라진다. 미들맨들이 사라진다. 이건 또한 웹3 경제와 거의 일맥상통을 하죠. 자, 그러면 기계와 기계끼리의 소통에서 또 다른 기계를 만든다. 뭐가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디지털과 디지털의 소통에서 또 다른 디지털적인 데이터를 창출해내기 위해선,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 없다면 이 둘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의 최고의 신뢰는 누가 위변조할 수 없게, 해킹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나온 겁니다. 자, 사람들은 점점,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점점 믿지 않고 있다. 뭘 믿나요? 데이터를 믿는다. 맞죠?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또 다른 기계를 만드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기계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왜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감정을 갖고 있죠. 감정은 곧 뭡니까?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계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정 데이터를 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 아빠가 누구고 우리 엄마가 누구고 나의 선생님이 누구고 내 친구가 누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팽배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불공정이죠. 공평하지 않은 사회. 결국 사람이 끼어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디지털을 더 신뢰한다죠. 제가 갈수록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 프로토콜을, 그 시스템을 결국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점점 사회는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사회, 공정한 사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에서 나온 데이터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는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프로토콜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디지털과 디지털이 또 다른 디지털을 만든 게 얘죠. 지금까지는 이 존재가 사람이었어요. 사람. 기계들을 디지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사라진다. 사라지는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해관계, 이해상충, 이해충돌.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요거는 코비드-19이 직격탄이었죠. 코비드-19이 인류에게 준 건 결국 뭐였냐? 밖에 나갔는데 버스를 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고 놀란다. 이 말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점점 믿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사람들은 빠른 것보다 멋있는 것보다 괜찮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안전이죠. 안전. 좀 늦게 가도 돼. 지하철을 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려서 다음 전철을 기다려서 안전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도 돼. 이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이해관계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결국 영화에서 나왔듯이 기계와 기계를 조종하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혁신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혁명입니까?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트렌드예요, 트렌드. 어쩔 수 없이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한 도시의 도시 계획도, 한 국가의 법률도 어쩌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당이 아닌 가장 알맞은, 가장 정확한, 가장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빅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 결정을 하는 건 디지털이 그 결정을 하는 게 맞겠죠.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비트코인 백서. 굳이 은행이 없더라도 A가 B에게 돈을 중재자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어디서?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서. 중재자를 없앤다. 사람을 없앤다.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에서 또 다른 디지털적 데이터를 도출한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웹 3.0, 그리고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온 이유, 그리고 이제 XRP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지금 왜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왜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가?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권력, 즉 중재자, 그리고 특정 집단, 중재기관이 없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라가 맞죠. 그러면 요 틀을 가지고 XRP에 대한 가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디튼 변호사가 XRP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SEC 사건에도 불구하고 존 디튼은 XRP 변호사가 XRP의 가치를 밝힌다. 딴 걸 다 떠나서 암호화폐고 가상자산이고 가상화폐고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가치가 뭔지를 떠나서
그냥 지금의 트렌드가 뭔가,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건 뭔가,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존 디튼의 데이터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존 디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XRP가 어떤 일을 하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 생각도 리플이 갖고 있는 파워,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건 SEC 미 정부 기관과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단 한 번도 시총 10위 밖으로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XRP가 아닌 다른 코인이었다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까요? 진즉 사라졌겠죠. 이건 뭐 말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리플의 가치는 높다, 짱짱하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도 XRP를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서도 분명히 디트는 2020년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를 가장 큰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중들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가치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니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가 그럴 수는 있겠죠. 리플을 던지지 않고 지금까지 홀드하고 있게끔 해줬던 원동력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런 행위들이, 저의 이런 말들이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지만 인플루엔자일 수도 있다니까요. 조류 독감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의 현답은 이거잖아요.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계속 머물렀다. 뭐 이게 증거겠죠. 리플의 가치를 가장 크게 인정해줄 수 있는 데이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코인이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을 참 잘한다. 저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 그리고 잘 말한다는 분명히 틀리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더라도 이럴 수 있어요. 말만 조리 있게 잘하면. 그런데 저는 잘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잘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서두에 4차 산업혁명과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 일을, 중재자를 완벽하게 없애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붕어빵 기계에 밀가루와 팥을 넣지 않는다면 붕어빵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붕어빵 기계는 비트코인일 수 있겠죠. 왜? 그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붕어빵을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건 밀가루와 팥이겠죠. 이게 XRP란 얘기입니다. 충분히 밀가루는 스마트 컨트랙트일 수 있고 팥은 뭐 디파이가 되겠죠. NFT가 되든 뭐가 됐든. 어쨌든 XRP는 암호화폐와 명목화폐를 연결을 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디지털의 브릿지 역할을 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기계와 기계끼리의 소통에서 또 다른 기계를 만들어낸다. 자, 어쨌든 디지털끼리의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계약서를 쓰든 거래를 하든 지불을 하든 금융, 소유권, 저작권, 어쨌든 디지털에서 모든 걸 사람들은 하려고 한다. XRP는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스위프트와 마찬가지로 리플렛은 금융기관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ODL을 비롯한 많은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하고 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와 명목화폐의 브릿지, 그리고 디지털과 디지털의 브릿지. 그래서 뭐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제2의 인터넷 혁명, 제2의 구글이 될 것이다. XRP는 XRP 원장의 기본 암호화폐이다. 현재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결제, 소액 결제, 디파이, 토큰화, NFT, 많은 사용 사례의 XRP와 그 기술을 활용해서 XRP 레저 기반으로 구축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다 했죠. 다 됐죠. 중재자, 중재기관이 사라지고 미들맨들이 사라지고 기계와 기계,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에서 또 다른 디지털을 도출해낸다. 합의민주주의에서 또 다른 합의민주주의를 도출해낸다. 지식, 데이터, 돈,
모두가 포함이 되겠죠. 그 안에서는. 그리고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사라지고 사람이 하는 일마저도 기계가 조종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기계가, 이 로봇이, 이 인공지능이, 이 빅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건 결국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됐겠죠.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화가 되기 위해선 그 스타트, 첫 지점에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결국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그 시작은 인공지능, 기계가 아닌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아직까지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도 현재는 그저 그렇고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을 했지만 불안하시죠. XRP 호재는 많다고 하지만 이것도 불안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불안한 건 미래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암호화폐 빵원 간다,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었어요. 혁신과 혁명이 아니다. 이거는 인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아직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뭡니까?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수장되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작도 하지 않았다와 어쩌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이란 매개체가 인류와 공존한다면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의 윤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나 타 유튜버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마음의 시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차겠죠. 어쨌든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숫자에 내 마음이 나약해지는 걸 못 견디고 던질 건지 이 시장을 떠날 건지 아니면 작은 신념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시대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매일매일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어요. 이 급변의 시대에서 무언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도구를 찾는다면 저는 지금은 XRP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기 다른 마음의 시계가 어느 정도 그 시차가 극복이 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살긴 이미 글렀다. 이 말을 비트TV가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길었죠.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암호화폐라는 이 금융 인프라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 피, 아픔, 어쩌면 죽음, 이 많은 것들을 인간이란 존재에게 주었잖아요. 이제는 이런 고통이나 아픔, 죽음에 대한 보상, 대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기분 좋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